네, 계속해서 전문가 모시고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조빙교수, 소정섭 시사저널 전 편집국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어제 국회가 조금 시끄럽습니다. 국회 운영위에서요, 임종석, 장하성 두 청와대 실장이 출석했는데요. 야당의 집중 포화를 받았습니다. 먼저 영상 준비했는데 보시죠. 지금까지 뭐하다 지금 이제 왔는지 원망스럽기도. 하여튼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국회 자주 오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의원님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인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거 우리 저 실장님도 인정하시죠? 로의 정책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부족한 그게 지금 잘 안 상태입니다.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개선되는 부분도 있고 여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애환과 고충은 거의 절규입니다. 정부가 인정하지 않고 잘못된 통계청의 그런 분석 자료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통계청장이 내가 윗선의 말을 잘 듣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윗선이 누구? 임 실장입니다. 저는 의원님 통계청장을 잘 모릅니다. 전임 통계청장을 그럼 장하성 통화한 실장이 적도 없고요. 통화한 적이 없고요. 또 원래 제가 모르는 분이 자, 통계청장 인사에 청와대가 혹시 개입한 거 아니냐 이 야당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청와대는 뭐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26일 차관급 인사에서 황수경 통계청장이 이제 교체되면서 경질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거세게 일었고 야당에서는 소득 분배 지표가 악화한 책임을 물어서 통계청장을 경질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 청와대 인사들이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임종석 실장은 결코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누구를 임명하거나 누구를 교체하거나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통계에 조금이라도 개입한 흔적이 나타나면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하성 정책실장도 황 전 청장을 개인적으로 잘 모른다, 통화한 적도 없다라면서 통계를 조작한다는 것은 역사에 대한 범죄를 짓는 것이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야당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통계청 직원들은 최저임금 인상 뒤에 청와대와 마찰이 있었다 이런 증언을 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또 통계청에서는 청와대 외압 전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임종석 실장 혹시라도 개입한 흔적이 있다면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임종석 실장의 이야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이전 청장 계실 때 통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개입한 흔적이 있다면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의원님. 오히려 기재부 관료들이 늘 가던 자리를 외부 전문가를 시킨 것은 저희가 오히려 통계청의 그 독립성과 전문성을 존중하자는 취지였고요. 자, 청와대는 전혀 외압 없었다. 하지만 통계청 내부에서는 그간 지표 해석을 놓고 청와대와 통계청 간에 이견이 있었다. 이런 증언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봐요? 직원 얘기가 전체 직원의 얘기는 아닐 거고 그거에 대한 맞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무슨 소리냐. 그런 갈등 별로 없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직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직원이 3,000명이나 되니까. 이런 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고 박사님. 우선 청와대와 갈등이 있었다고 통계청 직원들이 이야기할 때 그런 발언으로 인해서 통계청 직원들이 얻을 이익이 뭐라도 있겠습니까? 없네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갈등이 있었다고 지금 통계청 직원들이 비록 일부라 하더라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그렇다면 저는 이 통계청 직원들의 얘기를 우선 경청해야 된다. 약간 압박을 느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죠. 통계청 직원들의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니면 청와대 설명대로라면 지어낸 얘기인데요. 거짓말하는 건데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임종석 실장의 얘기, 이 전직 경제관료들이 그냥 관행적으로 가던 자리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 통계청장 지낸 분들 중에는 정말 이 전문적인 그 경제학자들도 몇 명 있습니다. 2009년부터 이제 민간 출신들이 주로 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통계청의 정치적 독립 중립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예. 이미 10년 가까이 그렇게 해오던 것이었는데 임종석 실장은 원래 경제 관료들이 늘 가던 자리를 정치적 독립성을 생각해서 이번에 마치 예. 이 문재인 정부에서 그 민가리를 보낸 것처럼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건 우선 사실과 다르다는 점 말씀드리고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는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 두 실장의 발언에 있다고 보는데요. 예. 어떤 우선 거죠? 임종석 실장은 누군지 모른다 그랬어요. 예. 장하성 실장도 개인적으로 모른다, 통화한 적 없다 그랬습니다. 예. 그 황 전 천장이 예. 무슨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임명한 차관입니다. 예. 우리나라의 차관이 무슨 수백 명씩 됩니까? 아니죠. 20여 명 됩니다. 예. 그리고 통계청장은 뭐 여러 지금의 이 논란에서도 보이듯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이끌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이 기초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를 생산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정책실장이 통계청에서 생산하는 자료는 늘 챙겨봐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렇네요. 근데 어떻게 모른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문재인 정부 1년 3개월 동안 이 청와대에서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실장이 통계청장하고 한 번도 만나지도 않았다, 전화통화도 안 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소통이 안 됐다고 볼 수도 있네요. 또 예. 차관 인사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루어진 차관 인사에 대해서 비서실장이 난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예. 정말 모른다면 이거야말로 심각한 거다. 당연히 알아야 될 사람들이고 여러 가지 업무 과정에서 소통이 있었어야 될 자리인데 예. 그 과정에서 압박이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네. 저는 그런 점에서 두 실장의 국회에서의 이 진술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예. 차 교수님. 예, 저는 뭐 지금 이 황수경 전 청장 그리고 또 통계청 그 직원들의 뭐 정언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한다면 뭐 지금 상당한 외압이 있은 것처럼 이렇게 비치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예. 뭐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정기 인사다. 그리고 또 뭐 임종석 비서실장도 앞서 우리 자료화면에 나왔습니다만 뭐 청와대가 조금이라도 개입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책임지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이 진실이 뭐든 간에 지금 일단 이 통계를 둘러싸고 이 통계에 대한 그러니까 독립성, 신뢰성 이런 부분들이 정치 쟁점화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뭐 지금 분명한 팩트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 지금 통계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또 통계가 있어야만 신뢰를 갖고 있는 통계가 있어야만 국가 경제 정책을 입안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지금 통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그 정치 쟁점화는 저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고 예. 한다면 그럼 지금 이 실체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으면 이걸 어떤 식으로든 수습은 해야 된다. 그럼 예. 어떻게 할 것이냐. 제 생각에는 이런 일이야말로 국회가 나서서 예를 들면 실체가 뭔지 필요하면 국정조사도 해야 되고 예. 필요하면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통해서라도 이 지금 어느 주장이 맞는지 이거는 명명백백하게 가릴 필요가 있다. 예. 바로 그렇게 해서 통계에 대한 신뢰를 분명히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통계청의 독립성, 제도적인 이 장치를 반드시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뭐 통계청장의 뭐 임기제를 도입한다는 식의 예. 그런 전체적인 전반적인 통계청에 대한 독립성과 신뢰성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예. 여야 정치권이 해야 될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G2라고 하지만 사실 미국에 대한 통계 자료는 모든 나라에서 다 믿지만 중국이 내놓는 통계 자료에 대해서는 약간 의구심을 갖는 경제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신뢰가 무너진다면 그 나라에 대한 뭐 위상도 추락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뭐 통계청장의 뭐 위상이나 뭐 3,000명이나 되는 직원들에 대한 뭐 권위나 뭐 이런 걸 좀 키워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어제 운영위에서요 통계청장 논란과 함께 소득주도 성장을 놓고도
여야 간의 뭐 난타전 뭐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54조 원을 쏟아부어서 일자리가 5천 개 늘어나는데 그쳤다면 이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예. 라면서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인해서 오히려 저소득층의 삶이 더 어려워졌다. 그래서 정책의 어떤 실패를 인정하고 우선순위를 좀 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좀 강하게 펼쳤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또 여당 의원들은 이 소득주도 성장은 한국 경제의 구조 자체를 좀 바꾸자는 것이다. 그리고 예. 구조를 바꾸는 부분에서는 어떤 고통받는 영역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일정한 정부의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장하성 실장 같은 경우는 이 한 경제 운영의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효과로 이걸 볼 수만은 없다. 좀 긴 안목에서 이 정책의 성과를 좀 봐야 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문 대통령도요 어제 국무회의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비롯한 이 정부의 경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힘을 실어줬습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떠안은 시대적 사명입니다. 그런 사명감으로 정부는 우리의 경제정책 기조를 자신 있게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의 정책적 수단 중 하나일 뿐 전부가 아닙니다. 자, 대통령과 여권이요 소득주도 성장 이 정책 방어에 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모습인데 경제 정책을 하루아침에 또 수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야당 입장에서는 뭐 경제 지표나 이런 게 사실 안 좋기 때문에 뭐 맹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국회나 이런 데서만 시끄럽지 서민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변화는 별로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지난 2012년 대선에 나왔을 때 대선 슬로건으로 내세운 구호가 뭡니까? 사람이 먼저다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그 청와대가 집권하고 난 뒤에 지금 경제정책 운영 기조 자체가 바로 이 지금 사람이 먼저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또 그 똑같은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 중심 경제라는 패러다임으로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되살려내는 게 우리 정부의 시대적 사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이 사명감을 갖고 하자는 이야기를 분명히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 정책 기조를 바꿀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예. 본인 스스로도 아마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도 뭐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과거식의 대기업 위주, 수출 기업 위주의 낙수 효과로는 대한민국 경제를 더 이상 살리기 힘들다. 예. 그렇다고 하면 과거식으로 그러면 이 장시간 저임금 체제로 돌아갈 수도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기조들 그걸 갖고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정부가 지금 출범한 지 이제 1년이 조금 지났고 실질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건 이제 1년도 채 되지 않았다. 예. 좀 더 효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그러한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정책 현장의 진짜 현장의 목소리가 상당히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정책 기조는 완전히 바꾸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수정 보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열려 있는 그 자세를 보였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서 듣고 조금 더 융통성 있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박사님. 상황이 더 나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예. 우선 대통령이 그 위기에 빠진 경제를 구하는 것이 이 문재인 정부의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그 말만 들으면 마치 저 IMF 국난을 맞아서 김대중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했던 얘기를 연상케 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러면 박근혜 정부 중간에 탄핵으로 중단됐습니다만 그때 그러면 위기적 상황이었나? 그래서 그 위기를 구하기 위해서 1년 석 달 동안 열심히 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소득주도 성장이 1년 3개월 동안 강행된 결과 모든 경제 지표가 나빠지고 있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또한 이 박근혜 정권이 만든 경제 위기를 문재인 정부가 구하기 위해서 고생하고 있다. 이런 식의 프레임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다음에 또 장하성 실장이나 여러 여권 인사들이 얘기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한국 경제의 구조조정이다. 그리고
단기적인 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하는 정책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예. 자, 지난 1년 3개월 동안 대통령부터 뭐 장하성 실장이나 경제부총리 누구든 좋습니다. 이 정권에 책임 있는 사람이 이제부터 구조조정해야 되니까 길고 긴 고통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예. 여러분 같이 허리띠 졸라매고 버텨냅시다. 이렇게 호소한 사람이 누구야? 단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예.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없네요. 아무도 예. 없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1년 3개월 동안이나 이 소득주도 성장을 밀어붙인 결과가 여러 가지 고용 참사나 고용 절벽으로 나타나니까 이제 와서야 우리는 단기적인 경제 효과를 노리는 것이 아니다. 예. 그런 거 기대한 거 아니다. 이러면서 한국 경제 구조조정까지 얘기하면서 기다려달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저는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국민한테 무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1년 석 달간에 걸친 이 성적표에 대해서 일차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저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선한 의지 그리고 당위적 주장 예. 이걸 결합해서 독선 독주로 이 소득주도 성장을 계속 밀고 나가면 예. 현실과 자꾸 멀어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 과정에서 고통받는 건 정말 돈 없는 서민들이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더 악화될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답답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자, 청와대와 여권은 한 목소리로요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서 밀어붙이고 나섰는데 정부 내에서 그래도 조금 다른 목소리를 내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인데 김동연 부총리 입장은 정부하고 계속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 차이가 있는데 약간 미묘하게 이제 변하는 흐름도 좀 엿보입니다. 그동안에 김동연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등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 이 최하위층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은 일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예. 라면서 소득주도 성장의 어떤 부작용 부분에 대해서 약간 걱정하는 듯한 이런 이제 메시지를 많이 내왔거든요. 어제는 이 소득주도 성장의 성패를 성급하게 판단을 할 수는 없다. 어떤 긍정 효과와 부정 효과를 좀 동시에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오늘 장하성 실장과 만납니다. 이게 이제 7월 6일 이후에 한 54일 만에 만나는 건데 아마 장하성 실장과 오늘 만나면 여러 가지 그동안에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실장 간에 있었던 갈등설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 부분 누그러지지 않을까 싶고 지난 20일 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완벽한 팀워크를 좀 주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남을 계기로 이 소득주도 성장론 부분에 대한 여권 내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내홍 이런 부분들은 좀 상당 부분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흐름으로 좀 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더 다양하게 모색하고요 정책 수단을 대통령께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받아들이고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이런 이야기는 꼭 귀 기울여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